예,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2루 판결에 대해서 주요 이슈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죽축공사가 작년도 5월 14일에 사망사고가 났었고요. 금년도 4월 6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쌍방이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청, 하청 중에서 원청이 다소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식회사 온유파트너스는 벌금 3천만 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청은 벌금 1천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원청에만 처벌이 되어 있고 하청은 처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은 원하청 공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안전관리자가 벌금 5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위반사항은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사업주인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의 명을 받아서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라인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하는 스텝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요 특징인데요. 의정부 지원 단독재판부에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구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관리 감독자의 안전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한다든가 유해 위험을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를 운영을 한다든가 반기 1회 점검을 한다든가 말하는 각종 체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이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데 본 재판부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영책임자의 위반은 공사비 81억 원, 상시근로자 40명이기 때문에 중처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경합 처리했는데 상상적 경합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주 내용은 여러 가지 법 중에 안전보건 확보 또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 중 가장 무거운 중처법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처법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적용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이슈를 보시면 대검찰청의 중처법 벌칙 해설서에는 실체적 경합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체적 경합을 할 경우에는 각종 죄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보다 원청이 처벌 수위가 더 높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원청은 3천, 하청은 1천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청의 대표이사는 처벌에서 제외됐습니다. 내용인즉은 근로자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중처법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원청은 자신의 근로자 및 하청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주도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사고 책임을 묻지 않지만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앵글 운반 관련 사전조사 누락, 작업계획서 작성 누락, 작업 지휘자 지정 누락, 피해자에게 안전대 지급 누락, 안전대 고리 부착하는 설비의 설치 누락, 한 줄거리 작업을 하도록 알고도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겠습니다. 현장 수정과 포함해서 처벌을 했는데요. 이슈상으로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인 지도조언과 관리감독자의 법적 의무인 안전조치가 혼선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처벌 사유에 대한 분석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리감독자와 겸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공사비 81억 원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했고 전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을 증명하는데 약간 미흡했다고 이런 추정된 의견을 들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불이행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공문이나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지도조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감경 사유를 발표를 했는데요. 진정 어린 사과와 합의, 범죄를 인정했고 건설 현장의 관례인 불편하다고 공정이 늦다고 난간을 이미 철거하는 그런 사례를 감경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근본 재판부에서는 그 변호사가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원했기 때문에 감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산안법에서는 지도조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조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인데요. 중량물인 고정 앵글의 인양을 위한 작업의 내용, 작업장의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 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많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앵글 작업을 방치했다고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을 행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3가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했어야 했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작업 일시중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처법 1호 사고입니다.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가 작년도 1월 29일 날 발생했는데
아직도 판결은 나와 있지 않고 그 기소 내용만 3월 말에 뉴스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에 대표이사를 송치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회장님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사항은 향후 판례가 축적이 되어야 경영 책임자의 경영관여 수준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판례가 축적된 정보에 의해서 경영진이 많은 대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사고 현장의 위험성 사전 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 계열사 간 업무 협조를 넘어선 경영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상 중처법 1호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